2페이지 우산, 근대와 전근대가 만나다. 제목 무슨 뜻일까? 우산에는 근대적 시기의 특징과 전근대적 시기의 특징이 담겨져 있나? 아니면 우산이라는 건 근대와 전근대, 어디 거꾸로지?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나타났었던 건가? 제목을 보면서 추측은 해보자, 이런 거죠. 왼쪽 볼게요. 서양에서 돌아온 우산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파악합니다. 그럼 이거 설명해 준다라는 이야기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시간 순서대로 내용이 전개될 수밖에 없어. 다음, 우산이 도입된 초기에 민간에서 우산을 금기시한 이유를 당시 시대 상황과 문화 상황으로 파악합니다. 시대 상황과 문화 현상에 따라서 특정한 물건에 대한 인식이 있었구나. 우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 사회문화적 맥락. 그러면 짐작할 수가 있죠. 초기에 서양에서 우산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우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었겠구나. 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어. 왜? 어쩌고 저쩌고. 그러한 정보를 찾아내는데 집중하시라. 이런 거겠죠. 밑으로 잠깐 내려오셔서 우산이라는 말 자체는요. 비를 산, 흐트러트립니다. 이런 거지. 조선 후기까지 민간에서 비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풍성이 있었습니다. 왜? 비는 하늘이 내려주는 건데. 하늘은 엄청 중요한 건데. 하늘이 최고인데.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늘이 내리는 비를 피한다? 하늘을 거역하는 것이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러한 의미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다시 제목 우산 전근대와 전근대가 만나다. 머릿말 우산 권력을 상징하다. 어머 그럼 무슨 말일까? 권력이 있는 사람만 우산을 쓸 수 있었네.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이 우산을 쓰기 시작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 고분벽화에 최초로 우산과 비슷한 형태의 그림이 등장했지만 이것은 주 목적이 일산, 햇볕을 가리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에서부터 우산 같은 걸 썼는데 그거는 비 가리개가 아니라 사실은 햇빛 가리개였다. 당시의 일산은 왕의 권위와 위엄의 상징이어서 상류 사회에서도 계급에 따라 모양이나 색깔을 달리할 정도로 정치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평민들이 쓰면 두들겨 맞았을걸요? 이후 고려시대에 오면서 고려시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 조선 후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로 고려시대에서 조선 후기로 하면서 우산의 역사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통시적 관점에서 우산, 일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 쓸려면 쓸 수 있다고. 어쨌든 다시 볼게요. 고려시대에 오면 우산이나 일산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아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왕을 비롯한 소수의 상류층만 일산을 겸해서 의례용으로 우산을 썼다라는 겁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상류 계층만, 지배 계층만 우산을 쓸 수 있었구나. 왜냐? 우산은 권력의 상징이니까. 특히 관리들이 외출할 때 햇빛을 가리거나 비를 피하기 위해 일산과 우산을 경함 장량항 우산이라는 도구를 주로 사용한 것이 그 예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장량항 우산이라는 거는 어느 시대에? 고려시대라는 거. 이거 은근히 삼국시대부터 일산과 우산을 겸한 장량항 우산을 사용했다. 그러면 틀린 얘기예요. 고려시대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반면 서민들의 경우는 조선 후기까지 비 오는 날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히려 비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행동을 금하는 풍습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기후에 민감한 농경사회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살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기후와 민감했던 농경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아 비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행동을 금지했다. 근대 이전의 농경사회에서는 기후란 농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 사회에서의 농민들은 하늘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 순종하며 늘 조심했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농경사회의 문화의 한 부분인 거지. 농경사회의 문화. 하늘을 순종하고 존중하고 조심했다. 때문에 사람들은 비가 내릴 때 도구를 써서 비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행위는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라고 생각했었다. 비를 의도적으로 가린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부도덕 행위다. 재앙이 따른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행동을 금지했었습니다. 나달락은 이렇게 방금 형광펜 칠해 놓은 것만 봐도 전체 내용 정리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거든. 로버트 레드포드가 아버지인데 아들이 중에 하나가 저기 누구야? 브래드 피트였었고 아들 둘을 가르치는데 공부시키는 게 별거 없어. 책을 읽혀. 그 다음에 이것을 종이 한 장에 요약해와라. 한 페이지 반쪽에 요약해와라. 한 문단으로 요약해와라. 한 문장으로 요약해와라.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가 좋아하는 낚시를 하러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말을 할 때에는 주장을 하고 근거를 내세우는 거는 너무 좋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이 한 말의 핵심이 뭔가 주제를 파악하는 건 자꾸 쳐내고 요약만 찾는 거라서 그러한 훈련도 좀 따로 해놓으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국어 지문 보면서 이렇게 복습하세요라고 하면은 영혼 없이 읽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 교재에서의 보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여기는 체크하지 마세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 한 단락을 이러한 식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그 요약해 놓은 거 이렇게 써놓고 그거를 다시 한 문장으로 줄이면 그게 주제가 되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 계속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우산을 썼다가 몰매를 맞다. 누가 우산을 썼다고? 너무한 거 아닌가? 현재 우리가 쓰는 우산은 근대 서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고유의 발명품이나 오래전부터 쓰던 게 아니다. 서구에서 우산이 일반화된 것은 산업혁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요? 산업혁명 덕분에 우산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생기고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없으니까 근로시간과 휴일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면서 자, 오늘은 노는 날, 여행이나 운동 경기를 관람한 외부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났고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우산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내용 전개 방식 찾아볼게요. 서구에서 산업혁명 이후 우산이 일반화된 이유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말해주고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말해주고 있나? 인과관계에 의해서. 연쇄적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뭐뭐 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어쩌고 따라서 저쩌고 라고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우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18세기 중반 선교사들을 통해서였다. 당시의 우산은 박쥐 모양으로 너무 무서워요. 요즘 배트맨 새로 개봉한다고 하던데 난 히어로 중에서 배트맨이 제일 낫더라고. 하지만 이게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왜 그 지랄을 하고 다닐까? 이러한 것들. 박쥐 모양으로 불길한가? 아니야. 우리나라에서의 박쥐는 긍정적이야. 좋은 거야. 비닐이나 기름종이 또는 방수 처리한 헝겊을 나무나 쇠로 만든 우산살에 더 씌워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산이 도입된 이후에도 민간이 비를 가리는 행위의 풍습은 여전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비를 가리는 용도로 우산을 사용하여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비를 가리는 용도로 우산을 사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 일반인들 우산 쓰기 쉽지가 않았어. 왜? 우산을 쓴다? 하늘을 거부한다? 너 하늘에 벌 받을 거냐? 너만 벼락마저 대지면 상관없는데 너 때문에 우리 마을에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게 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지. 기록에 따르면 우산에 도입이 된 초기에는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국인들도 비 오는 날 우산 사용을 꺼렸다고 합니다. 왜? 맞으니까 매에는 장사 없어. 당시 독립신문 기사에 의하면 우와 진짜 있었던 신문이고요. 이 정도면 믿을 수 있지를 않나? 독립신문 기사를 인용하여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렸을 때 외국인이 우산 쓰고 거리를 나갔다가 몰매를 맞은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 코쟁이 새끼 때문에 지금 내리던 비도 그칠 수도 있다. 저 코쟁이를 너무 인종차별적 발언이었나? 저 외국인을 잡아 죽이라.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들도 선교 활동에 지장을 받을까봐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을 자제했다라고 하니 되게 똑똑한 거예요. 선교를 하려는데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해주면서 선교하는 거죠. 우산에 대한 사회적 거부 반응이 어느 정도였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의외로 오른쪽 위에 있는 서구에서 우산이 일반화된 것이 산업혁명과 어떠한 관련이 있습니까? 일자라고 하기에는 옆에 나와 있는 202페이지 다달락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굳이 체크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202페이지로 돌아와서 다달락 앞에다가 별표해 놓는 거다 라는 것들.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내용 정리되는 거 보러 갈게요. 우리나라의 우산에 대한 역사는 삼국시대, 삼국시대 이후 18세기 중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층에 따른 우산 사용 여부와 그 이유가 있었고요. 왜? 계층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계층, 쓸 수 없는 계층이 있었죠. 우산이라는 것 자체가 의례용, 권력, 권위의 의미가 있었으니까. 서민들은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농경사회 문화와 관련해서 하늘의 뜻을 어기면 재앙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요 중에서 4개 중에 본다라고 하면 3번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근대화가 됐고 경제적 여유와 휴일이 정착, 여행운동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우산 사용이 활발해졌습니다. 우산 사용에 대한 인식은 처음에는 꺼려 했습니다. 우산을 쓰기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옆에 1, 2, 3, 4번 2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1번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상 온통 나와 있는데 이 글에서의 대상 누구예요? 우산이죠. 우산의 단어 뜻 설명해 주나? 아니죠. 우산의 사용 방법, 과정에 따라서 없죠. 우산 사용 설명이 어딨어. 이따 갈 때 우산 가져오신 거 잘 챙겨가세요. 이렇게. 우산의 사용 양상에 대해서 통시적으로 설명하겠다. 너무 좋다. 3번. 용어 정리하고 갈까요? 통시적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대상을 설명하는 것. 그게 통시적이다. 우산의 사용 여부를 대상의 특성에 따라 비교하고 있는 거 없고요. 우산의 속성을, 우산을 다른 데다 비유했다? 비유한 것도 없지. 그래서 답은 3번. 2번은요. 단락별 중심 내용 정리하는 건데 틀린 건 누구예요? 4번이죠. 서양식 우산은 전통 우산에 밀려서가 아니라 농경사회의 전통,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서 자리 잡지 못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3번. 조선 후기까지 비 오는 날 서민들이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뭐라고 썼어요? 문화 때문에. 어떤 문화? 농경, 사회 문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앞 페이지로 넘어와서 어디 있을까? 나단락을 살펴보면서 농경, 사회의 문화라고 해놨으니까 그렇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색깔 하나 칠해 놓으면 괜찮죠. 농경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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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사회문화. 밑에 4번 보러 갈게요. 기역의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기역 누군가요? 비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행동을 금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 비를 가린다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어떠한 행위였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위였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하늘에 뜻이 있나? 하늘엔 뜻이 없어요.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인 거지. 자, 또 다음 단락 보고요. 204페이지에서는 뭐 딱히 볼 거 없고 아까 배트맨 이야기하면서 어머 배트맨 박쥐 어머 무서워 불길해요 이런 건가? 아니에요. 204페이지 왼쪽 중간에 잠깐만 볼게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공예품이나 가구 장식 등의 박쥐 문양을 사용했습니다. 아, 왜 그랬을까요? 박쥐는 좋은 거야. 귀신을 쫓아주고. 맷자리를 쓰면 후손들에게 부귀영화를 준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박쥐 모양을 사용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선 박쥐를 좋아했었구나. 긍정적인 동물로 바라봤었구나. 이런 거겠지. 우리나라에서도 어때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근대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는 까치가 길조지. 손님이 온다고. 근데 외국에서는 되게 나쁜 새로 알려져 있거든. 그래서 옛날에 하나은행 있죠. 지금은 하나은행 없어졌지. 그 상징이 까치였었거든. 근데 이제 외국으로 막 이제 발 뻗어 나갔을 때 그 없애고 그랬었어요. 더 이상 까치 안 쓰고. 그 시절에 그랬습니다. 아무튼 또 봅시다. 그러나 솔직히 우산 쓰면 너무 좋거든. 퍼질 수밖에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 우산의 사용은 점차 확대가 됩니다. 왜? 좋으니까. 에이, 좋으니까 말고 좀 폼나는 말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말을 써줄까? 이러한 말 정도 쓰면 되겠는데요.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달라지면서 인식이 변했기 때문에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남녀차별이라는 봉건적 질서와 결합을 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남성들의 상징물, 남자들 밖에서 일하지. 해가 비치네? 해를 가릴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일단은 남자들만 썼어. 서구에서 우산이 권력이나 부를 소유한 남성들의 상징물이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왜 그랬을까? 서구는 둥근 우산은 태양의 원반,
둥근 태양 그 자체를 상징을 했고, 우산 동그랗게 생겨 있었고, 여기 이렇게 뭐 비대칭 같은 거 있었는데 이게 동그란 거 태양을 상징했고, 방사형의 우산살이 이렇게 뻗쳐져 있는 것은 햇살을 상징했습니다. 이렇게 한 축이 있죠. 요게 우주의 축이야. 이렇게. 그래서 다시 둥근 우산은 태양의 원반, 태양 그 자체를 상징했고, 우산살은 햇빛을, 손잡이는 우주의 축을 의미했었다. 하지만 우산의 사용이 확산되는 시기에서도 계급과 계층에 따라 우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라는 것들. 나는 이러한 의미로 우산 쓰고 다니는데 뭐야,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건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산이 사회에 정착되면서 민간에서는 우산과 관련된 새로운 금기 상황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우산과 관련된 새로운 금기사항. 우산 써도 돼. 근데 조건이 있어. 방 안에서 우산을 펴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왜? 방 안에서 우산을 편다? 햇빛을 가린다? 어두운 데 들어간다? 깜빵 간다. 방 안에서 우산을 펴면 죄를 지어 감옥에 간다라는 속설 때문이었다. 방 안에서 우산을 편다? 햇빛을 가린다. 햇빛을 가린다? 감옥에 들어간다. 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다음, 우산을 거꾸로 들면 벼락을 맞는다. 거꾸로 든 우산은 하늘에 대한 거역이다. 하늘을 노하게 해서 벼락을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겠지. 우산, 동그란 우산 이렇게 있었던 것을 햇빛을 막아주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뒤집었다라는 것은 햇빛을, 태양을 뒤집는 것이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미신은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지. 이렇게.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여름 되면 가끔 걱정돼서 전화하세요. 선풍기 틀어놓고 자지 말라고. 아니, 안 죽어. 이렇게. 그래서 막 서양 애들이 놀리던데 선풍기 날개가 산소 분자를 자르나? 막 이러면서. 여학생들 사이에서의 유행했습니다. 그럼 여학생들 사이에 어떤 문화가 반영이 되어 있겠네. 개화기에 들어서면서 여성도 신문학을 배울 수 있는 여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다만 얼굴을 드러내놓고 외출하는 것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개화기 당시의 사회문화적 환경, 우산의 사용 쓰임에 대해서 자꾸 뭐하고 연결짓고 있어? 시기에 따른 사회문화적 배경과 연결지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야. 사회문화적 배경이 이러니까 우산에 대한 인식이 어떻고 쓰임새가 이렇고, 사회문화적 배경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그에 따른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우산 사용이 어땠었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말은 누구예요? 여기 사회문화적 환경,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 글에서는. 얼굴을 드러내놓고 외출하는 것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남자들만 그렇게 생각했다? 야, 어디 여자들 다니면서 얼굴을 내놓고 다녀. 이게 아니라 남녀 모두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남녀 모두 이런 인식이 있었었어. 그래서 여학생들은 쓰개 치마를 쓰고 등하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911년 배화학당에서 쓰개 치마를 교칙으로 금지한 일이 있었는데, 학생들과 가족들은 얼굴을 내놓고 거리를 다닐 수 없다며 반발했고, 오히려 여성들이 먼저 반발한 거야. 이 때문에 학생들 상당수가 학교를 그만둘 정도로 파장이 컸었다. 싫어, 나 얼굴 가릴 건데 왜 못 가리게 해. 결국 배화학당은 쓰개 치마의 대안으로, 알았어, 그럼 얼굴만 가리면 되는 거야? 쓰개 치마가 필요한 거야? 너 얼굴만 가리면 되는 거야? 얼굴을 가리고 싶어. 알았어. 그럼 쓰개 치마 대신에 얼굴만 가리면 된다는 거지. 좋았어. 자, 검정 우산 줄게. 이거 쓰고 다녀. 이걸로 얼굴 가리고 다녀. 이거인 거지. 근데 이제 막 주변 사람들이 생각해요. 배화학당, 신여성, 우산을 쓰고 다녀. 학교 다니지 않았었던 많은 여성들이 저 우산 쓰고 다니는 언니 너무 멋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학교를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산은 쓰는 거지. 그러면서 우산이 퍼질 거예요.
우산은 여학생들은 물론 일반 여성들 사이에서도 널리 유행했지. 얼굴을 가리는 용도, 햇빛을 가리는 양산까지 확대가 되면서 멋을 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좀 예쁜 거 쓰고 싶은데 까만색 너무 칙칙해. 막 색깔도 좀 나오기 시작할 거고 우산에 그림도 그릴 거고 무늬도 들이갈 거고 그러면서 우산이 발달하겠지. 이유야 어쨌든 우산은 외출을 꺼리던 여인들이 집을 나와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산은 민간신앙과 접목되어서 새로운 풍습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어머, 우산이라는 거의 사용이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민간신앙과 접목되어 새로운 풍습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우산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영향만 받는 줄 알았더니 뭔가를 만들어냈구나. 우산을 박쥐를 한자로 복자 이렇게 쓴대요. 그래서 편복산이라고 한 것은 우산은 박쥐와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했었지만 우산의 이름은 뭐다? 편복산. 박쥐와의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형태상 유사성을 근거로 한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박쥐는 오복의 상징, 경사났네, 경사났어. 경사와 행운을 부르는 존재였었다. 박쥐가 이와 같은 긍정적 이미지를 지니게 된 것은 박쥐의 한자음 때문이었습니다. 박쥐, 복 발음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쥐는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는 귀신도 쫓아주고 산의 형상이 박쥐 모양인 곳에 묘자리를 쓰면 벼슬길에 후손들이 벼슬길에 오르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풍수지리 같은 거지. 한마디로 박쥐의 지형은 명당자리였습니다. 박쥐는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박쥐 모양으로 집안을 장식하는 거죠. 박쥐 복자와 박쥐 문양은 일상 공예품, 가구 장식, 회화에서 자주 등장을 했고 자개장, 경대에 새겨놓는 문양, 손잡이에 날개를 펼친 박쥐가 많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어떤 이유? 빨간색. 박쥐복 문양이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거라는 민간신앙.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박쥐, 우산? 박쥐 닮았네? 우산 좋은 거네. 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맺은 말.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우산은 단순히 비를 막아주는 본연의 용도를 찾기까지 때때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다양한 일화를 만들어냈다. 뭐 있었어요? 우산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외국인 선교사 때리고요. 집안에서 어떻게 하고 배화학당 학생들 쓰고 얼굴 가리는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었죠. 우산은 서구 근대에서 들어왔지만 요 말이 체크 포인트. 우산은 서구 근대에서 들어왔지만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풍습과 민간신앙이 접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조상님들은 뭘 갖다 써도 그냥 갖다 쓰지 않더라. 따라서 다시 밑줄 서양에서 들어온 우산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는 과정은 우리 고유의 풍속과 서양 문물이 혼합되어 대중문화로 자리 잡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산을 통해서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식으로 변하는지 자리 잡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 우산과 관련된 민간신앙의 접목을 보면 박쥐 모양이 우산과 유사해서 편복산이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박쥐 박쥐 좋은 건데 우산 괜찮네 라고 생각. 사자 차이의 결과 의미관계 서양 문물인 우산이 고유의 풍습과 혼합되어 자리 잡는 사례 우산이 대중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라는 것.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과정과 결과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옆에 귀찮아도 또 와야지. 과정 1, 과정 2, 과정 3, 그리고 뒷페이지 넘어와서 차에다가 해놔서는 어디가 있냐. 이렇게 쓸까? 과정 1, 2, 3의 차, 결과.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릴 일이 없겠지. 밑에 나와 있는 우산의 여러 가지 속설, 개화기 여성의 우산 사용, 뭐 요건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 나와 있는 1, 2, 3번 역시 2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오케이, 1번. 우산은 편복산. 그렇지. 박쥐를 닮아서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편복산. 박쥐. 떠올리면 되고요. 개화기 여학생들 얼굴 가리고 외출하는 걸 기피했다. 어느 정도로? 학교 그만둘 정도로. 우산을 방 안에서 펼치면 금기상학입니다. 감옥 가니까. 여성들은 얼굴을 가리거나 멋을 내는 용도로 양산을 사용했다. 괜찮죠. 5번인가 본데 비를 가리는 우산 본연의 용도가 훼손이 되자 뭐 그렇다고 쳐. 얼굴 가리는 걸로 썼지. 사회적 논란. 얼굴 가리기 위해서 우산을 써서 뭐야 그랬었나? 그렇지는 않죠. 5번 틀린 얘기. 2번 기역에 의해 파생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 뭐예요? 우산은 여학생들은 물론 일반 여성들 사이에 널리 유행되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산만 쓰면 너무 간편하거든.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죠. 답은 4번. 여성의 사회생활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3번. 우산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정착했는지 조건에 따라서 말 길어질 텐데 자 써볼까요? 서양 문물이 우리의 풍습, 민간 신앙과 결합하여 위에서 나온 말을 그냥 그대로 쓸까? 민간 신앙과 접목되어 대중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대중문화로 자리 잡았다.
말을 만들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고 있지 내가?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라는 거 확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깊게 읽기. 왼쪽에서 볼 게 있을까? 오케이. 206페이지 왼쪽, 207페이지 왼쪽에서도 딱히 볼 얘기는 없네요. 본문만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산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을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대 이전에는 왕과 상류층, 의례용 일산이 존재했었고 위엄과 권위, 정치 권력의 상징, 그러니까 함부로 많은 사람들이 쓸 수가 없겠지. 쓸 수 있는 계층이 제한되어 있었다. 옆에다가 쓸까요? 뭐라고? 사용 계층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서민들 비 오는 날 우산을 쓰질 않았죠? 왜?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인식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밑에 2번. 우산이 도입된 초기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국인들이 우산 사용을 꺼려섰던 것들은 당시 우리 사람들이 우산 쓰는 거를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뭐 때리니까 그렇죠. 재앙이 있어서 요거는 읽어보셔도 되고요. 우산이 도입할 때 우산이 남성들의 상징물로 인식된 이유는 모양에서부터 비롯된 상징성인 거지.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우산의 모양에서 비롯된 상징적 의미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의 형성. 우선 집 밖에서 사용했고요. 남성들이 사용하기에 적절했고요. 남녀 차별과 결합되어서 남성들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다음, 우산이 정책해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산에 대해 가졌던 생각 참고로 말해봅시다. 뭐 읽어보시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여자들이 우산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개화기 때는 얼굴 가리고 다녔어야 되는데 배화학당에서 스개치마 금지하고 반발하고 알았어 학교 그만두지 마 우산 나눠줄게 그러면서 일반 여성들한테도 널리 유행이 되었고 얼굴도 가리고 햇빛도 가리는 양산까지 확산이 되어서 멋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름 한참 더울 때 봤는데 그 어머님들 쓰고 다니는 그 파라솔 있죠. 확실히 시원해 밑에 온도계로 측정을 해보면 쓰는 이유가 있더라고. 우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 파라솔이라고 파는 게. 여자들 사이에서 우산이 유행하게 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사회 변화. 우산의 유행으로 여성들이 전보다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됐죠? 뭐 최근 우리 사회의 큰 이슈 중에 하나죠. 뭐 남녀평등, 성차별 이런 것들. 그냥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사회문화적 관점의 차이를 이해해 봅시다. 중국에서의 우산은 위산, 산은 이별하다, 흩어지다의 산과 도금이 유사하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산을 선물하는 것은 이별을 뜻합니다. 얘네들 발음에서부터 나타난 의미, 이별을 뜻합니다. 보통은 이별의 선물은 뭘 줘요? 손수건 주죠. 눈물 닦으라고. 뭐 그리고 옛날에는 연인들한테 신발 사주면 신고 달아난다라고 해서 잘 안 해줬는데 요즘은 뭐 또 거의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던데. 서양에서는 박쥐가 악마나 마녀를 의미하며 대개 죽음, 공포, 불운을 부정적으로 의미하는 대명사. 그래서 서양에서는 박쥐 모양의 공예품이나 장식품을 사용하는 걸 보기 어렵다. 굳이 찾자면은 저기 누구야? 드라큘라 백작 정도? 뭐 되겠지. 이렇게. 우산을 편복산이라고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 현상을 중국과 서양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 어머,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끝. 일의 활동을 볼 때 어떠한 태도로 타문화를 바라봐야 합니까? 서로 다를 수 있어. 문화 배경과 관련이 있으니까 자신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판단할 게 아니라 타 문화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
이게 어려우면 딱 두 단어만 떠올리시면 돼요. 아, 그럴 수 있지. 이유가 있겠지.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쟤네들은 왜 저러냐 굳이 해가지고 저것을 니네가 미개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 4번 다음 페이지 208쪽 확인할게요. 조선의 여심을 사로잡은 가치 초가집 수시채 가격에 달해서 신문 기사고요. 사실적이죠. 가채라고 해가지고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은 여기 어머님들 언니들 자기 머리 말고 남의 머리 이렇게 말아서 올려놓은 거 그게 가채야. 이렇게. 가채 볼게요. 예전에 부인들이 머리를 꾸미기 위해 자신의 머리 위에 다른 머리를 얹거나 덧붙이던 것 또는 그러한 모양 이러한 것들. 뭐 문제가 되나 살펴봅시다. 조선시대의 의복은 화려했다. 남성은 수정을 깃댄 갓근과 옥으로 만든 관자 귀걸이로 꾸몄습니다. 이게 멋낼 데가 없으니까 갓이 있죠. 갓. 이렇게 있으면 갓이 있으면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끈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를 옥으로 보석으로 새기고 이 끈도 엄청 화려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사치품이 부채 이러한 것들. 여성은 풍성한 가채와 현란한 비녀, 놀이개로 치장했습니다. 길고 화려한 갓근, 높고 풍성한 가채는 요즘 말로 이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엄숙했죠. 귀걸이는 선조 때, 가채는 정조 때에 금지를 했습니다. 귀를 뚫어 몸을 훼손하네 불효다. 가채는 엄청 비싸. 검소한 미풍을 해치는 사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들이 가채를 포기하지 않았어. 정조실록에는 가채 단속을 빙자해 돈을 뜯어낸 사기꾼 일당 이야기도 나옵니다. 가채라는 건 채괄전, 가발 매장에서 팔거나 중매인, 미용사가 방문해서 판매됐는데 사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나치게 고가였어. 근데 비싼 이유가 있어. 재료가 귀했고 수준 높은 제작 기술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었어. 여기에 크기 경쟁까지 더해서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었습니다. 지금식으로 따지면은 그냥 외제차 사는 거야. 큰 외제차 사는 거. 그게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갈수록 높고 풍성한 가채가 유행하자. 이거 거짓말 같은데요. 이거 진짜예요. 어린 신부가 가채 모개로 시집 온 첫날 시아버지한테 절하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어. 여기는 이렇게 얘기 나와 있진 않지만 목이 부러져서 죽어. 그 사건이 발생해서 지방에서 상소문으로 올라가. 안 되겠는데? 가채 금지. 근데도 금지가 안 돼. 또한 커진 크기만큼 가격이 치솟았다. 실학자 이덕무는 장신구를 필요한 가채 가격이 7, 8만 전에 이르렀다고 개탄을 했는데 초가집 수시채와 맞먹는 값이었었습니다. 라는 것들. 이런 거. 가채 유행이 문제가 됩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일단 장식품이니까. 필수는 아니니까요. 지나치게 사치합니다. 검소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뭐 요즘에 그런 것들 있나? 뭐 됐고 뭐 과소비하는 것들 찾으시면 되죠. 이런 것들. 아니야? 옆에 209페이지 다 확인하실 거라고 믿어보고요. 뒤에 내신 적중 문제는 지금 따로 풀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오셔서 저기 군주론 목민심서 있었던 그 부분 지금 문제풀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